다시 할게요. 제 365회 오션 전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의 생물 물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의 물리적인 환경을 변화시키냐만 보는 게 아니고 미세 플라스틱의 유형별로 굉장히 좀 세세하게 살펴본 논문이고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에 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생물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연구한 논문입니다. 토록을 살펴볼게요. 토양은 이제 육상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고 지금 굉장히 많은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토양의 생물 다양성이나 기능에도 영향을 잠재적으로 미친다고 알려져 왔지만 정확하게 연구한 그런 결과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고,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토양과 그 토양 내에 존재하는 수분의 어떤 관계나 그리고 토양의 구조와 미생물의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을 농도별로 설정을 해서 검은 색깔 이제 화분에 담아가지고 5주 정도 정원의 자연적인 습도나 온도에 노출되도록 정원 실험을 시행을 했고, 그래서 4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흔한 미세 플라스틱 종류인 폴리아크릴 섬유, 폴리아크릴 구슬이라고 합니다. 구슬,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섬유, 그리고 폴리에틸렌 합편 4가지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겉보기, 밀도, 그리고 이 흙이 얼마만큼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고수력, 그리고 얼마만큼의 물이 잘 투과가 되는지 투수성, 그리고 토양이 얼마나 잘 뭉치는지 토양 입단화와 토양 내 미생물의 활동을 측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국 결과를 보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고수력, 그리고 이 미생물 활동과 이 미생물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단백질을 만들어서 토양을 입단화시키거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나온 이런 성분들이 이제 토양을 뭉치게 하는데 이 둘의 이런 관계에도 이제 변화를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유형별로 어떤 특성을 알지 못하면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했을 때 이러한 영향들이 굉장히 이제 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양질 사토를 이용해서 정원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다른 흙 종류와 그리고 이 4가지 흔한 미세 플라스틱 유형이 아니더라도 다른 플라스틱 유형까지 확장을 한다면 이런 영향을 고려를 해봤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토양 생태계에 인위적인 스트레스가 되고 결국에는 지구에 어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인자가 될 수도 있다. 는 것이 이제 이 논문의 요지입니다.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구 결과를 굉장히 간단하게 만든 그림인데요. 폴리아미드 구슬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주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뺀 것 같고요. 일단 대조군 흙,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섬유, 그리고 폴리아크릴 섬유, 폴리에틸렌 파편 결과를 봤을 때 보수력, 그리고 밀도, 토양의 미생물 활동, 그리고 토양의 구조와 기능적인 측면을 정원 실험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별로 노출됐을 때 변화를 살펴보니까 폴리에스테르 섬유 같은 경우에는 보수력이 늘어났고 밀도는 감소했고 미생물 활동이 줄어들었으며
토양의 입자나 기능적인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폴리아크릴 섬유 같은 경우에는 보수력의 경우에는 크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밀도는 줄어들었으며 미생물 활동 역시 줄어들었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굉장히 일정한 트렌드는 보이지 않았지만 다양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파편 같은 경우에는 보수력과 미생물 활동 같은 경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밀도를 낮아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보였고 역시나 토양의 구조라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일정한 트렌드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양질사토를 여기 베를린 자유대학의 건물에서 떠서 꽤 긴 시간 동안 자연적인 상태로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설정 농도라는 것이 이제 자연 상태에서도 굉장히 0.002% 정도 낮은 농도로 미세 플라스틱이 나타났고 그리고 최고 농도 같은 경우에는 7% 정도로 토양에 섞여 있는 게 발견됐는데 이 기존의 연구들과 논문들을 참고해서 이 사람들이 최고 2%까지 토양 내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농도를 설정을 해서 다음과 같이 화분에 담고 이 화분 밑에 구멍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적인 상태로 놔뒀을 때 이게 물이 들어가 있을 때 배수가 잘 되게 놔두고요. 이렇게 랜덤하게 위치를 지정해서 쭉 정원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렇게 풀을 덮어가지고 5주 뒤에 이 각 미세 플라스틱의 농도별로 어떤 식으로 화분 내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이거를 나중에 5주 뒤에 발화를 한 씨앗이 있거나 생물이나 유기물이 있으면 전부 다 제거를 하고 나중에 미세 플라스틱만 다 제거를 하고 난 이 샘플만 여러 가지 프록시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1번 그림을 보면 이게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이제 4가지 미세 플라스틱의 유형별 현미경 사진이고요. 보시면 폴리아크릴 섬유, 그리고 폴리아마이드 구슬, 그리고 폴리에스테르 섬유, 폴리에틸렌 파편입니다. 여기 흰색 바가 1mm를 말하고요. 이제 폴리아미드 구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의 이런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2번을 보면 이 5주간의 정원 실험을 마친 뒤에 이 미세 플라스틱과 토양 입자가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1번이 컨트롤 대조군이고요. 이거는 미세 플라스틱을 넣지 않은 순수한 흙 입자의 모양이고 두 번째가 폴리에틸렌 파편을 넣은 화분 내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런 파편들이 섞이지 않고 잘 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고 C번은 폴리에스터 섬유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폴리에스터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입자들이 뭉칠 때 뼈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뭉쳐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D는 폴리아크릴 섬유형으로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결합체가 생겼을 때 굉장히 잘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고 폴리아마이드 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에 있는 컨트롤하고 봤을 때 어떤 게 폴리아마이드고가 섞인 화분이고 섞이지 않은 것이 거의 이제 현미경으로도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아미드 구슬에 관한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미세 플라스틱을 제대로 추출을 하지 않는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의 정량적인 영양 평가를 할 때
결과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 미세 플라스틱이 화분 내 밀도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크게 이제 이 X축과 Y축을 보셨을 때 그렇게 농도 차나 이런 숫자가 크진 않은데 그래도 농도별로 0.1, 0.2, 0.0.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3 그리고 폴리아미드 같은 경우에는 0.5에서 2.0 폴리에스테르는 0.1에서 0.3 폴리에틸렌은 0.5에서 2.0 이렇게 농도를 설정을 해서 이 농도별로 이 밀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보이는지 보는 그래프고요. 지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 밀도가 이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폴리아크릴, 폴리아미드, 폴리에틸을 봤을 때 어떤 농도별로 농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밀도가 뭐 쭉 감소한다든가 그런 일정한 트렌드를 딱히 보이진 않는데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증가할수록 밀도가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노란색과 이 오렌지 색깔은 이 줄 모양의 섬유형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초록색과 파란색은 이런 길다란 모양이 아닌 그런 플라스틱을 얘기를 합니다. 모든 그래프에 이런 식으로 색깔로 다 구분을 했고요. 이 밑에 B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각 그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다 취합을 해서 밀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봤는데 보시면 아니요 이게 딱히 쭉 봤을 때 뭐 어떤 일정한 트렌드를 보이진 않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높은 농도보다 0.2% 정도 농도보다 오히려 조금 더 작은 농도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통계적인 결과를 봤을 때는 엄청 유의미하게 나타나진 않고요. 이거는 이제 각 유형별로 밀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모든 결과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보시면 크게 이제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밀도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유는 폴리에스테르가 이 토양 입자와에 있는 그 토양 입자 내 공급과 그 입자랑 어떤 작용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이 이야기는 이제 뒤에 하도록 하고 그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이 얼마만큼의 물을 잘 가지고 있느냐 보수력에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폴리아크릴이나 폴리아미드나 폴리에스테르, 폴리에틸렌 어떤 일정한 그러니까 트렌드가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농도별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보수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보시면 이제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거나 일정한 뭐 그런 어떤 경향성을 보이진 않고요. 여기 오른쪽 그림을 봐서도 유형별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뚜렷하게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지. 근데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 연구에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있는 이유가 대기나 강을 통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고 이런 식으로 보수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토양의 그 수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이런 수분 함량으로 인해서 그 토양의 증발산량을 폴리에스테르가 영향을 주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기후 변화를 주는 그리고 전 지구적인 영향이 아니더라도 이 폴리에스테르 미세 플라스틱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토양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적인 증발산량이 변화하면서 지역적인
변화는 충분히 유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5번을 보시면 이것은 이제 토양의 구조와 관련된 프록시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데, 여기 워터 스테이블 어그리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에 이 토양의 이런 응집체가 잘 흐트러지는지 안 흐트러지는지 그런 성질을 보는 건데, 이게 쉽게 외부의 힘에 잘 다스러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면 토양이 안정됐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이 내수성 입단화를 좀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폴리아미드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좀 증가시키다가 높은 농도에서는 좀 감소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장 뚜렷한 트렌드를 보이는 거는 역시 폴리에스테르고요.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에스테르 토양 입자에 함유된 폴리에스테르 농도가 높을수록 꾸준히 이제 입단화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이 말은 폴리에스테르 농도가 높을수록 이 토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다 취합을 해서 봤을 때는 엄청 난 어떤 트렌드는 그렇게 관찰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줄 모양으로 생긴 미세 플라스틱과 이 줄 모양이 아닌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런 특히 폴리에스테르 섬유같이 보수력이나 밀도 여러 가지 프록시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이런 이 줄 모양이 좀 더 모양 변화가 쉽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그리고 균질하게 이런 토양의 그런 입자들과 잘 섞이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좀 더 특히 이제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이 토양 입자를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더 잘 얽히게 하는, 예.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토양의 이제 구조와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얽게 하는 능력 때문에 이런 리니어한 이런 구조의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크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간통을 해서 굉장히 잘 섞여 있는데, 폴리에스테르 섬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뼈대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6번은 이런 토양 내 미생물 활동에 미세 플라스틱이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이것도 엄청 뚜렷하게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특정한 입자의 어떤 특정 농도에서 굉장히 미생물 활동이 낮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저자는 이런 것들이 미생 플라스틱 활동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미세 플라스틱의 군집 변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니면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능력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의 활동과 그리고 토양 응집체 사이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 폴리에틸렌 파편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리에틸렌이
섞인 농도가 높을수록 이런 내수성 입단화가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미세 플라스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그리고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비단조성이라는 용어를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농도가 높으면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근데 여기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작은 농도나 농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이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과가 단순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 비단조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차도 올해 2016년 논문을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하구에서 강의 배수량이 많을 때는 이 토양 입자 내에 있는 그 금속, 이게 배수량이 많아서 이렇게 싹 쓸어갈 때 그 내에 있는 금속이 공급이 되면서 굉장히 이 하구의 금속 농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강의 배수량이 많을 때는 그 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들이 아주 먼 바닥까지 쓸려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구에는 금속 농도가 낮게 나타날 수도 있고, 배수량이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금속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이런 미세한 입자들이 배수량에서 침식이 되면서 하구에 공급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구에 굉장히 금속 오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예시를 들면서 이 연구에서도 비록 함유하고 있는 농도는 작지만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PDF, PT 파일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린 거라서 다른 거는 안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통계나 그림을 그릴 때 저희가 지금 많이 쓰는 R을 이용을 해서 통계 처리나 그래프를 많이 그렸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렸고, 이런 걸 활용해서 그린 그림이나 통계 처리 방법을 보고 저희가 저희 연구에도 적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과를 보시면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단순하게 미세 플라스틱 연구를 할 때 이렇게 뭉쳐서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 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미세 플라스틱 유형별 그 개개의 특성을 굉장히 고려를 해서 그 특성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세히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영향 평가를 할 때 굉장히 큰 바이어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고, 물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5주간의 정원 실험이었기 때문에 뭔가 독성 물질이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용출이 된다던가 그런 부분을 반영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런 한계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글로벌한 체인지까지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받으세요. 다른 뭐야.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이라기보다 네. 소장님 뭐라고 하실 듯. 제가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 글로벌한 체인지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우리 맨날 해양에서만 보는데 육지에서 얼마나 글로벌한 체인지를 가져오는지 그런 결과가 있는 줄 알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암시는 했지만 사실은 토양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약간은 제목에 나긴 감이 있지만 그래도 좋았던 건 해양뿐만이 아니라 미세 플라스틱이 요즘에 대기 또 육상 환경에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데 조금 더 이런 편을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보면 얼마나 미세 플라스틱이 다른 데서 연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육상 환경에서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그 여우쌤이 얘기한 난 뭐죠? 비단조성. 난 모노토니스틱. 이거 설명 저도 9661쪽에 typical monotonic, non-monotonic example is particulate부터 마지막 줄까지 있던데 그 설명이 되게 잘 하셨고 제가 봐도 그 파인한 세디멘트가 올 때하고 콜스한 세디멘트에 따라서 해양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메탈의 농도가 뭐 줄어들고 늘어난다.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여기에 있는 그 뭐죠? 미세 플라스틱 토양에서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이거 꼭 염두를 해서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Water Stable Aggregates WSA %라고 되어 있던데 이거 저도 개념이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이게 토양이 다른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거기에 저항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고 그리고 워터 스테이블이기 때문에 물이 침투를 했을 때 여기 얼마나 저항하는지 그래서 내수성. WSA가 그러니까 워터 스테이블 어그리게이트라는 수치가 작을 때는 크러스트를 단단하게 형성을 하기 때문에 물이 워터 필트레이션이 줄어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워터 익스체인지가 토양 사이에 줄어든다 이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결과하고 이렇게 연동시켜서 봤더니 이 피겨 5 같은 경우에 폴리에스테르가 보시면 농도가 많은 경우에 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폴리에스테르에 여기 초점을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그 실 형태이고 또 이렇게 얼마나 섞이는지 마이크로브가 얼마나 활동을 하는지 그걸 많이 봤던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농도가 높을 때는 워터 스테이블 어그리게이츠가 줄어요. 20%보다 더 한 10%까지 이렇게 수치를 이렇게 스케일을 잘 해보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20%도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랬다는 얘기는 폴리에스테르가 농도가 토양에서 많을 때는 양이 많을 때는 이것들이 잘 뭉쳐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크러스트를 단단하게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구글에 찾아본 정의에 의하면 이 수치가 작을 때는 워터 필트레이션하고 워터 익스체인지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다는 얘기는 얘들이 토양하고 단단하게 뭉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브, 그러니까 미생물의 활동도 줄게 해야 되는 게 맞는 설명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딨죠? 이게 피겨 7로 가면은 마이크로바이올 액팅 풀어줬어요. 폴리에스테르가 7도 마찬가지고 폴리에스테르가 7에서는 D잖아요. 이거는 맞는 얘기네요. 이 액티비티가 늘어나면 워터 스테빌리티가 WSA가 늘어나잖아요. 왜냐면 걔네 활동성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는 정도가 단단하게 뭉치지 못하고 피어스를 형성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피겨 6에서 주황색을 보면 세 번째 있잖아요. A에 세 번째 보면 폴리에스테르 농도가 늘어나는데 0.1, 0.2, 0.3으로 늘어나는데 마이크로 액티비티 WSA는 어디 있었죠? 그 마이크로 액티비티 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까지 없는데 여기서 7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이게 보시면은 이거 연관성이 봤을 때 좀 보시면 헷갈리더라고. 알겠지만 이거는 마이크로비얼 액티비티랑 그 내수성 입단과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미생물 활동이 늘어나면 그러니까 입자가 뭉치는 게 맞아요. 이 관계 자체가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농도가 높을 때는 피겨 5에 의하면 농도가 높으면 얘들이 뭉쳐버리는 거야. 지금 보면 농도가 높으면 네. 내수성 입단화가 줄잖아요. 피겨 5는 줄다는 줄다는 얘기는 토양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 안정성이 떨어지고 잘 뭉친다는 얘기, 단단하게. 아니요.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왜냐면 WSA 저기가 그러길래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정성을 떨어뜨린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게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토양에 묻히는 거야. 그래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고 그 필트레이션하고 내수성 입단화가 잘 된 토양이 안정화된 토양이다. 그러면 그 말은 WSA가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안정화가 됐다는 그러니까 입단화가 높아요. 높으면 이 수치는 높아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근데 저는 이 폴리에스테르 같은 경우에는 뼈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이 흙을 떴을 때 이렇게 줄이 있는 거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되게 더 잘 바스러져. 그 뼈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이게 바스러진다는 얘기하고 물의 침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이게 물의 침투랑 이게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입단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외부 힘에 잘 바스러지느냐 안 바스러지느냐 이런 거잖아요. 바스러지느냐 개념이에요? 이게 물이 들어왔을 때 이 응집체가 흐트러지지 않고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어그리게이션. 이 설명이 좀 애매하네. 이제 그건 일단 Measure of extent to which soil aggregates resist apart when wetted by and hit by raindrops. 있더라고. 그래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WSA가 피가 작을 때는 surface crust를 형성하기 때문에 워터 필트레이션과 워터 익스체인지를 줄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 5하고 뭐야, 6 마찬가지고 6, 7을 연관시켜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좀 이거는 일단 끝나고 다시 토론하시고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이렇게 뚜렷한 결과를 나타내면 아 얘가 설명이 반대로 간다라고 이해하기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그림하고 한 가지 그림을 연관시켜 생각하면 어차피 이건 좀 세세한 네.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버스 아니라서. 이거 논문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R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 R 코드를 전부 다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 서플리멘터리 인포메이션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플리가 3개가 있는데, 하나가 R 전부 뭐 아, R 코드만 따로. 그거 제가 1000줄이 넘어요 그게 1100줄 뭐 되던데 그게 제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게 원본 데이터가 텍스트 파일로 제공이 되고 있고, 네. 텍스트 파일을 불러가지고 R 코드를 실행하면 그대로 잘 그려집니다. 네.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코드를 갖다가 쓸만한 게 많아요. 네, 저는 이게 A 그래프에서 이렇게 주황색 그리고 딱 녹색, 노란색, 녹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분리시켜서 그랬는데 이게 하나로 딱 지정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고. 네네. 그게 한 그래프로 한 번에 그냥 그려지고, 네. 그리고 여기에 논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 이외에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네, 저도 다운을 일단 받았어요. 다른 분석 결과도 같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코드에. 네. 공부해보도록 그 통계 분석도 들어있고. 네. 네.
이상. 저도 이걸 다 못 읽었는데, 네, 그래도 이제 넘겨보면서 놀라웠던 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거나 조사를 했을 때 통계를 해가지고 굉장히 선명한 결과가 나와야 그걸 논문으로 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하고, 실제 심사 과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 농도가 굉장히 높다든지 아니면 통계 수치, 통계적 검증에서 굉장히 시그니피컨트한 무슨 뭐 결과가 나와야 이제 잘 통과가 되거든. 근데 이 논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지금 EST에 실렸단 말이에요. 네, 네. 그 말은 이 설계를 굉장히 잘 하고, 그러니까 결과가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지만 그 과정을 자기들이 투명하게 제시하면서 어떤 이걸 재현 가능성 이런 것도 굉장히 높게 이렇게 보고를 하고, 또 결과를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인덱스 애널리시스를 하는 거죠. 디스커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이게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은 어떤 설명의 하나로 이렇게 모노톤하게 네네. 어떤 환경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특히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형태라든지 이런 게 막 다양하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 결과가 선명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잘 디펜스를 해냈기 때문에 EST라는 굉장히 실리기 어려운 저널에 실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그걸 이제 논문으로 퍼블리시 한다고 할 때 어떤 이런 자세 그런 게 좀 따라 배울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유형별로 나누지 않고 종합해서 통계 분석을 했을 때 보면 대부분 다 유의미할 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형별로 굉장히 오히려. 그런 특이성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걸 내세워서 지금 논문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엑스트랙트에 보면 여기 environmentally relevant nominal concentration of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실험을 할 때 수치를 아까 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뚜렷한 결과를 보기 위해서 environmentally relevant가 아니라 높여서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네. 최고 오염된 게 7%까지 나왔대요, 미세. 근데 여기서는 up to 2%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도로 실험을 했다. 네, 맞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육사 환경에서는 그 우리 섬유에서 나오는 게 저기가 지금 섬유에서 나오는 게 두 가지에 세 가지예요. 폴리에스테르하고 두 개. 아마이드 두 개. 아니면 아크릴하고 에스테르. 에스테르. 폴리아마이드도 섬유죠? 근데 이건 그 구슬인데. 비드긴 한데 이건 비드로 했지 근데 아마이드가 섬유 맞죠? 옷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도 들어가고 그죠? 아마이드 옷에 많이. 그래서 만 들어가는 거. 옷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비드가 있나? 어쨌든 그래서 섬유 형태 오히려 우리가 많이 생산되고 쓰이는 건 폴리에틸렌하고 폴리프로필렌이 40%두 개를 합치면 4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한 게 아니고 폴리에틸렌만 하고 그 폴리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나 뭐 쓰이는 용도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니까 이를테면 어떤 우유병은 PP고 어떤 뭐 물병은 PE고 PP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크릴이나 에스테르나 아마이드를 했다는 게 육사 환경에 생각할 때 우리가 이렇게 아주 작은 입자로 많이 유입되는 게 섬유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냥 왜 이 섬유형에 초점을 했는지는 섬유형의 옷 때문에 뭐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굉장히 이 선택한 폴리머가 육상에서 많이 있을 것 같다. 설계해서 그리고 한 것 같아요. 공중으로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옷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런 뭐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논문 읽으면서. 근데 그리고 이게 뭐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가는데 이게 무시하기가 그런 게 육상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마리아나 해구 가장 깊은 바닷속
뭐 대정물 이런 데서도 발견된 것 같아요. 섬유형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거 결국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을 하고 미세먼지와 네. 토양과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봤을 연구가 많이 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섬유형 미세 플라스틱 연구가 꽤 흥미로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봤더니 우리 못지않게 보니까 쫙쫙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박테리얼 앤드 펀자이 컨트리뷰션 뭐 아니면 아무튼 엄청나게 미세 플라스틱을 토양에서도 많이 하고 육상에서도 많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 레퍼런스 보니까 뭐 트랜스펄 마이크로 플라스틱스 바이 투 뭐 스페이시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많이 역시 많이 하겠죠. 아무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퇴적물 같은 거에서도 만약에 이런 섬유형 미세 플라스틱이 많다면 이게 아까 군집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미생물 군집이 이제 유기물 같은 거 분해에도 만약에 관여를 하면은 그게 또 약간 지화학 순환하고도 연관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굉장히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걸 또 생각하면은 좀 육상 토양에 미치는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 이 분야가 해저에도 관계가 돼요. 해저 퇴적물하고. 굳이 그러겠지. 연관이 어쨌든 된다면. 그러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토양에서 우리 먹을 거를 길러내니까 엄청나게 많은 연구도 되고 큰 영향을 미친다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가 끈 거 아니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